잘 보세요. 제가 왜 이게 기획적으로 오판이라고 보냐면은 슈퍼샤이라는 그 앨범 커버를 보면은 파워퍼프 걸이에요. 앨범 커버는 파워퍼프 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슈퍼샤이는 타이틀이에요. 그럼 타이틀에 맞는 이미지를 넣었어야지. 타이틀에 맞는 이미지로 갔으면 어떤 이미지로 갔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훨씬 더 디지털하고 좀 더 디지털한 컨셉의 뮤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키치한,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뉴진스가 아무래도 옛날 그런 유트로 컨셉이나 Y2K 이런 걸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키치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포지션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키치함을 한껏 더 살린 걸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게 어디서 많이 하고 있냐면 외국에서 하이퍼팝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퍼팝이라는 장르에서. 네. 그런 컨셉으로 갔어야지 맞는데 이거는 전혀 이 앨범 컨셉이랑은 좀 따로 노는 그런 기획이고 뉴진스 이거의 연장선이 됐었어야 되는 거냐? 뭔가 쌍둥이 트랙처럼. 그러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저거는 네. 또 이해가 되는 게 네. 파워퍼프 걸스가 이제 네. 올해 25주년 기념인가? 그렇더라고요. 20주년, 네, 25주년. 상당히 됐죠 거의. 그래서 파워퍼프 걸스 쪽에서 네. 제안이 온 건지 아니면 유진스 네. 쪽에서 제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건 모르겠죠. 급하게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사실 이런 형태의 협업은 네. 거의 연 단위로 계획이 돼요. 갑자기 했을 확률은 적고 그래요? 뉴진스 런칭할 때부터 얘기 나왔을 확률은 높은데 그렇구나. 대신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루즈해져가지고 중간에 기획이. 그러니까 아무튼 편나. 제가 네. 뭘 하려고 하냐면은 네네. 콜라보의 어떤 베네핏이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파워퍼프 걸즈 좀 많이 선전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도 파워퍼프 걸스 그 카툰 네트워크 쪽에서도 잘못했다. 왜냐면은 물론 이걸로 그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파워퍼프 걸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카툰 네트워크로. 이 오리지널 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장수한 애니메이라는 거는 기존 팬들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뭔가 굿즈를 팔아먹고 싶으면 뉴 페이스를 영입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신구 세대의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워퍼프 걸스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예 다른 유니버스예요. 그냥 뉴진스 유니버스에서 파워퍼프 걸스를 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고 실제 파워퍼프 오리지널 캐릭터는 네. 아니라는 거죠. 캐릭터도 아니고 재해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리지널 파워퍼프 걸스 걸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되게 훨씬 더 걸크러쉬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뉴진스의 기존의 그런 Y2K 감성과 뉴트로 감성을 이 파워퍼프 걸스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파워퍼프 걸스의 국내 입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파워퍼프 걸스 실제로 보고 그 굿즈를 소비하고. 근데 문제는 파워퍼프 걸스가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퍼프 걸스가 성인용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었고 성인 풍자용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MZ 세대들이 그거를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컨텐츠의 진입 장벽 자체를 생각을 안 한 거고 예,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된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 인스타에도 말했지만 두 번은 콜라보하면 안 된다. 잘못했다. 그리고 뭔가 뮤비에서 전 특별한 걸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퍼프걸스 바이럴 그 이하도 아니에요. 뉴진스가 그냥 소비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뉴진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뭔가 독창적인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뮤비에 직접 등장하지도 거의 않고 앞부분만 좀 등장하고 나머지는 그래픽으로 다 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협업에서 뭔가 올바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가 기간이 길어져서 루즈해졌던가 반대로 만약에 짧게 했다면 짧은 거 나름대로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그 중간에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가 퍼프걸스 얘기할 때 어떤 팀이 퍼프걸스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아의 아이덴티티는 방향성은 잡혔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은 세일러문 혹시 알아요? 너무 좋아했죠. 네. 어렸을 때. 세일러문이라는 게 있고 파워퍼프 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확한 비유네. 제가 아까 네. 사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세일러문으로 가면 안 되고 네. 파워퍼플 걸스로 가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파워퍼프 걸스로 가야 된다. 뭐 신인 중에서는 우아나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걸스는 블랙핑크가 했었어야 됐어요. 블랙핑크가 했었어야 됐어요. 에너지가 있는 팀이 해야죠. 에너지가 있는 팀이 했었어야 그러니까 됐어요. 유진스도 에너지가 있는데 네. 유진스는 소녀소녀한 에너지고 네, 이 느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네. 퍼프걸스는 이 느낌 아니고 퍼프걸스가 큐트함을 표방하긴 하지만 단순히 소녀한 약간 큐트함은 매운맛, 네, 매운맛의 큐트란 말이에요. 매우면서 큐트한 맛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얘네들이 그 퍼프걸스가 탄생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귀여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넣었지만 거기에 어떤 시약이 하나 떨어지면서 탄생하거든요. 근데 그 시약이 그냥 보통 시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가 제 판단인 상업적 거죠. 결과물이죠. 사실은 저 파워퍼플과 네. 콜라보는 저는 그 뉴진스 코카콜라 있잖아요. 예, 그것도 상업적 결과물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어도어의 재무제표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도어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초반에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적자를 메꾼 게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적자였어요. 계속 그래요? 적자였고 이제 막 흑자로 전환하고 있어. 이제 예, 이제부터 시작인 하긴, 거예요. 얘네들 네. 이제 정산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되게 빨리 정산 받은 편이에요. 뉴진스가 막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네, 1년도 안 됐는데 정산 받을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돈을 상당히 많이 썼을 거고 런칭하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후에 지금 보이그룹도 런칭해야 되는데 지금 오디션 보고 있잖아요. 네네. 재정에서 좀 타이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리고 이 어도어가 어쨌든 하이브랑 자회사 모회사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그 사이에 자금 흐름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얘네들이 돈을 상당히 썼고 이것들을 메꾸려면은 바이럴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코카콜라도 그렇고 이거는 하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디올이랑도 바이럴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 뭐가 떴어요. 근데 바이럴 하는 건 좋은데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자기 작품에 충실하면서 바이럴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뉴진스한테 디토 이후로 자,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뭘까? 뉴진스의 넥스트 스텝은 뭘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온 게 코카콜라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도 정말 오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동요의 양날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사실 그렇게 공감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측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뉴진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다른 모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뉴진스가 너무 바이럴의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네, 코카콜라 벌써 퍼포걸스 그 다음에 그런 명품 브랜드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서.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어도의 자금력과 위에 그리고 하이브가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노선을 타야 되는데 뉴진스는 오리지널한 거를 더 지키는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파급력이 있는데.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진스의 오리지널은 뭘까요? 뉴진스의 오리지널이요? 삼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간단해요. 10대 소녀들의 네. 천진난만하고 네. 에너지한 모습.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모습보다는 네. 10대 소녀들의 일상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뭐 하자. 그러니까 10대의 특징이 해야 할 필요를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해야 할 필요가 없어도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10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 나이 때 되면은 어디 가는 게 귀찮아. 귀찮죠. 그러면은 꼭 갈 필요가 있을 때 네. 가는데 네. 10대는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재밌지 않을까? 해보자. 와 네. 이게 10대예요. 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뉴진스가 바이럴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돼버렸냐면은 디토까지만 해도 진짜 뭔가 페르소나가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뮤비 속에 진짜 구현된.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네, 그 뭔가 이 기획의 의도랑 네. 전혀 모르고 네. 이거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안무를 하는 대로 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팔 떨어지듯이 안무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는 그 미니진 대표님이 이거를 기획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어도어의 뉴진스라는 네. 이름이 공개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왜냐하면은 미니진 대표님이 처음으로 세운 자회사고 이게 자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스타일의 저는 그렇겠죠.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 그래요. 상당한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네, 없어. 할 수 없다고 네. 보고 리딩하는 게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어떤 리딩을 가지고 할 거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 오피셜 하고 싶은 걸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 그런 걸 여러 가지 컨펌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거의 단점은 첫 번째로 소통에서 막힐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소통에서 막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 기획에서 뭔가 구멍이 하나가 나면은 그거를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진짜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좋은 자가 필요해요. 지금 이번 기획은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강한 어떤 카리스마로 리딩하는 거의 단점이 여기서 부각되는 게 꼭두각시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근데 왜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성격이 강해가지고 난 이것도 하고 난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런칭할 때부터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고 기사에서도 뭔가 나이도 어려요. 네, 전통적인 포지션에서의 프로듀서 역할로 런칭되는 그룹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직접 참여하잖아요. 네. 전소연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차기 뭐 기획사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의 프로덕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리딩하는. 근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우려가 있었어요. 초반에. 이런 전통적인 프로듀서와 갑 일관계, 아티스트 관계가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가. 처음엔 맞아 떨어졌죠. 하이보이나 이런 거에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주변에 좋은 인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민희진 씨가 처음에 런칭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둘이 있을 때 대표로서 하는 일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처리하고 잠 못 잘 거예요. 뭐 하고 잠 맨날 못 자고 3시 4시에 잘 네. 거예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날 수밖에 네, 없죠. 저는 이거를 구멍이라고 보고 이거를 메꾸려면은 더 뭔가 과감한 인선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더 과감한 어떤 권한을 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탈출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차선으로 이걸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선으로 이걸 한 거고 뉴진스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실망을 한 거냐면은 이거 좋은데 더 잘할 수 있다. 왜냐면은 뉴진스는 우아나 아이칠린 막 이런 심지어 엠믹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상의 지금 자본력과 인프라를 등에 업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회사고, 멤버들의 잠재력도 멤버들 마저도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최고. 그냥 모든 걸그룹 통틀어서 최고의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포지셔닝 자체도 아주 트렌디하게 들어갔고 모든 게 부족할 게 없는 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소신발언합니다. 이거는 잘못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내가 원하는 뉴진스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 이게 차선이었고 이것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그때는 이제 하향세다. 제가 말을 하지만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두워 측에서 조금이라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안티 댓글 제외하고 진짜 뉴진스 팬들이 하는 댓글을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온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쁜 애들 데리고 이것까지밖에 못하냐. 첫 번째 이런 유의 댓글이 많았고 두 번째 안무나 여러 가지 기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기획 외적인 요소들이랑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식상하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식상하다는 말. 또 이거야라는 말. 이거는 단순히 안티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게 요즘 듣는 사람들 리스너들을 엄청 똑똑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들은 음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듣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 먹었으면은 내일은 그래도 뭔가 다른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리사가 아니어도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스너도 똑같아요. 근데 리스너들 중에서 또 김치찌개야? 비슷한데?
버전이 다른 김치찌개일 뿐인데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도 측에서 분명하게 이걸 자각하고 아 이거 새로운 니즈가 지금 또 요구가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완전히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차후 성공을 위해서. 왜냐면 뉴진스는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면 진짜 삼촌 말씀하신 것처럼 턱걸이로 푸시업하는 것처럼 진짜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를 네. 알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네.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아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스케줄.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이 뭐냐면은 아 이제 다음 네. 앨범이 네. 언제 발매가 되냐면은 네. 7월 21일 날 발매가 돼요. 왜 7월 21일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왜 7월 21일일까 하냐면은 유진스가 언제 데뷔했게요? 글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 7월 22일 날 데뷔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1주년을 1주년. 아 1주년이에요. 딱 네. 만 딱 365일 채운 게 네네. 7월 21일 금요일. 작년 7월 22일 금요일 날 데뷔를 했고 아 올해 7월 21일 날 맞추고 1년이 있구나 지금. 네.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저도 그거를 진짜 네.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음반 회사가 아니라 네. 일반 회사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네. 4사분기 다 네. 스케줄 맞죠 그게 맞는 맞춰가는 거죠. 게 맞는데 이 예술 영역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술 영역, 네. 음반 영역, 네. 대중음악 네.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당연히 회사니까 네. 분기별 성과 보고서도 올려야 되고 네. 그게 맞긴 하겠죠. 근데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창작은 네. 스케줄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그쵸. 어려운 거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항상 이 백도어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근데 그 백도어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인재예요. 인재가 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가수가 아니라 가수가 아니고 그 스태프분들, 그쵸. 여러 참여하는 스태프팀들이나 그쵸. 이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쵸. 기반이 되는 창작자들. 그렇죠. 뉴진스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뉴진스 멤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을 교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수많은 뮤비 메이커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아티스트로 인정해줘야 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기한까지 결과를 꼭 내야 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부속품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도어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물론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네, 때문에 조바심이 나오는 나니까 계속 다음에도 성공해야 되고 아, 또 성공해야 되고 이번에 왜냐면은 작년 그 성과를 보면은 뉴진스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 하이브 매출에 있어서 하이브가 4,800억 원인가 그랬어요 작년. 네. 근데 그거를 4,800억 원을 그거를 이번에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번 보여줬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민희진 대표님이 여자 그 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요? 어도 지분이 상당해요. 이분이. 근데 자기 회사에 자기가 그렇게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하이브도 엮여 있고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표로서만 느낄 수 있는 압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하죠. 저는 이게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표 미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와, 성공했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데 그 본인은 진짜 죽을 미치는 맛이- 거. 네. 잠도 안 오고 잠 못 자요? 네. 잠 뭐 하루에 1시간 잠 많이 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말아먹기 직전에 네. 스페이스X는 계속 실패하고 네.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은 밤에 자다가 막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거는 네. 어쨌든 이거 엔터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뉴진스 이미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거를 데리고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기본 처음 런칭한 거 성공한 것도 어렵지만 그때 뉴진스 디토 나올 때 인터뷰 보면은 민희진 대표님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저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봐요. 아 긴장돼서. 네. 아, 좋기도 하면서 맞아요, 이걸 막 맞아요. 설레면서도 동시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내가 오판이었으면 어떡하지도 아, 들어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에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민희 대표님은 SM에서는 기획자였고 어쨌든 제작자이면서 기획자였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그 안에서만 책임이 지면 됐지만 여기서는 매출이 곧 자기 회사의 생존과 직결돼 있고 분기 보고서도 올려야 될 거고 분명히 자회사 모회사로 엮여 있으니까 하이브랑
레이블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이었을 거고 프레셔였을 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추측하는 걸로는 모종의 그 프레셔가 위에서부터 내려갔을 수도 있다. 스태프들한테도. 당연히 내려가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민희 대표님이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아티스트에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네. 기획자면서. 네. 저는 민 대표님이 아티스트 기질도 상당하다 보거든요. 네. 연예인 기질도. 네네. 뭔가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줄 뿐인 거지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인플루언서적인 기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플루언서와 기업가는 다르거든요. 네. 그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새로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기획적인 허점. 왜냐면 예전처럼 디렉팅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유진스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네. 민희진님을 두고 네. 얘기한 그런 어떤 프레셔, 스트레스가 네네.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네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뭔데요? 방법이 뭐냐면은 네네. 음악 관련된 사람들 말고 네네. 타 업종 또 타 업종 얘기하는데 네, 다 업종. 타 업종에 네. 민희진님 같은 네. 프레셔를 겪고 그걸 극복한 극복하는 사람들이 사람. 있거든요. 네, 네네네. 타 업종에 네네. 그 사람들을 선배로 모시든 스승으로 모시든 네. 그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네.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사람이 다 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타 업종에서도. 네네.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음. 망하는 거고 그 네. 극복한 사람들 더 성장하는 건데 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실례로 외국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IT 업계에 네.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네네. 엄청 고생을 해서 네. 스타트업 기업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성공했대 초창기 멤버랑. 네. 와 이제 꽃게만 걸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음. 초창기 멤버들이 다 나가더래요. 음. 자기 이해가 안 됐대.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밤을 새면서 했는데 자기는 이제 꽃게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돈을 올려준 거예요. 그 다음 2기 멤버랑. 그래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나갔는데 또 다 나가더래요. 아니 돈을 올려준데도 왜 다 나가? 그래가지고 복지를 해줬대요. 네. 돈도 올려주고 복지를 했는데 또 나가더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어봤대. 네. 너 왜 나가는 거야? 돈도 올려주고 복지 좋은데 왜 나가는 거지 물어봤더니 네. 이 회사는 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나가더래요.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인 게 중요한 거죠. 그거예요, 바로.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본 것 뭐냐면은 같아요, 어디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니진 씨는 그 몇 단계일까? 제 생각에는 1단계 아니면 2단계인 것 같아. 네네. 3, 4단계를 극복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꽃길 걷는 거예요. 그러면 3, 4단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없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배워라. 이제 거지. 인사 경영에서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약하죠. 네, 왜냐면은 기획자로서 밑에 사람들 두고 일하는 거하고 네. 전체 회사를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네. 운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기업 차원에서는 급성장이 좋은 것 같죠. 제가 급성장을 한 회사에서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초창기 멤버로서 경험해봤는데 네. 6개월 만에 급성장을 했어요. 네. 일거리가 네. 처음에 요만큼이었는데 네. 회사가 급성장하니까 일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인사 경영은 안 되고. 그대로 똑같고, 네, 그러니까 그대로, 네. 마인드는 똑같고 네, 네, 네. 회사 일만 밑에 사람들 회사 일만 많아지는 거야. 안 나가는 게 다행인 거죠, 진짜.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뭐가 회사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제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스케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네.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인식을 못해요. 맞아요. 너무 한 번에 몰려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번에 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게 회상으로 표현이 안 돼. 회상적으로는 똑같이 잘 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무너지는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민희진 대표님이 원래 네. 어도가 런칭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생각보다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더 준비 기간이 있었을 텐데 좀 더 준비기간에. 앞당겨졌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박이 났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이 지금 뭔가 엄청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경력이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건 또 다른 일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모든 A to Z를 다 네. 책임져야 되는 자리는
대표였다가 의장직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방시혁 대표님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되니까. 그 프레셔를 네, 벗어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사실은. 물론 현명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죠. 그제 경영에서. 네. 방시혁 의장님은 실제로 오피셜로 얘기했어요. 네. 요약하면 이거예요. 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기겠다. 음. 왜냐면은 나는 음악하고 프로듀싱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기존에 하던 프로듀싱을 하는 포지션으로 가겠다는 거고 현명한 거죠. 왜냐면 네. 저는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거를 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한 명예직이잖아요. 거기 대표로 계속 있는다는 건. 근데 그거를 내려놨다는 거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회사면은 이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사진들의 판단과 그 카운슬의 어떤 권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권력도 상당하고 주주들의 권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신경을 쓰는 자리에 한번 오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근데 저는 민 대표님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뭐 의장직으로 물러나려는 얘기는 한 게 아니라 네네. 거기가 힘든 자리다. 네, 엄청 힘든 자리죠. 힘든 자리라는 네. 거 알고 주변도 알고 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 특징 하나가 힘들다는 거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쓰러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회사 네. 안에서 이거 네.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도 내부를 제가 모르겠지만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네. 저 힘들어요. 네. 라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의 건강이 네. 정신 건강이든 대표의 어떤 멘탈 헬스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아,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거고 역사상 모든 왕들이나 네. 그런 심지어 뭐 정복군주 이런 사람들 포함하고 대통령도 포함하고 모든 이런 최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 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는 의외로 신하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네, 회사에서. 한 명씩 꼭 있었어요, 역사상. 그게 없었던 사람들은 다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왜냐면은 너무 큰 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두워만 해도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겠어요, 지금. 그렇겠네요. 네.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뉴진스가 지금 활동을 돌아보면 굉장히 좋고 이번 활동 좋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선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계속 비전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뉴진스가 한 번 더 이런 수를 둔다고 하면은 체스처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수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계속 기획적으로나 뭐나 매칭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대표님 개인적인 부분 포함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 포함 인사 경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는 프레셔 맞아요.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스케줄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저희가 스케줄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거가 전부 다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시스템에서 한번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민희진 대표님의 시스템적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티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공개적으로라도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뭔가 기획을 하게 되고 제가 저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비슷한 자리에. 저도 똑같이 저 같은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전 바로 데려올 것 같아요. 그 사람. 일단은 이 사람이 뭐 개소리를 하든 회사 내부에 대해서 뭐 하나도 모르는 놈이 뭐 떠드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일관된 어떤 주장을 표현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저는 그거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최종 아웃풋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그건. 근데 외국은 이런 크리틱 영상이 되게 많아요. 솔직한 크리틱 영상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고 개인의 표현이거든요.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뭔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놈 안티 아님?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도어가
굉장히 잠재성이 많은 회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민희진 대표님이 이 회사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으로. 완벽주의. 근데 그게 함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되면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모든 정권을 심지어 쥐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파워를. 그러면은 자칫하면 좀 독재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이건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밑에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표의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건 재미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네네. MZ 세대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네네. MZ 세대 얘기하는데 네네. 그 밑에 제일 밑에 일하는 애들이 MZ 세대들이에요. 네.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아직 MZ 세대 모르는 것 같아라고 네. 해가 끝났어. 네. 그러니까 밑에 MZ 세대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끝나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MZ 세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골 때린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네. 그런 회사는 아닌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기억해뒀는데 너희들 맞아. 너희들가 MZ 세대인데 그지라고 하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완벽주의 환경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기고. 필요가 네, 없어요. 네, 필요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네. 그러니까 회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열심히 MZ 세대 자기들 얘기를 꺼내는데 네. 이건 MZ 세대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뭘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퀴즈에도 얼마 전에 출연하셨거든요. 네. 민희진 대표님이. 네. 제가 상상한 그런 이미지가 네. 맞았어요. 그 영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고집이 세시다. 자기 고집이 세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그쵸. 있어요. 모든 대표들의 특징이거든요. 대부분의. 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디렉터 출신의 이런 분들은 강하게 자기 고집을 주장해야만 그게 받아들여지고 기획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강렬한 어떤 철학과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외의 목소리는 컷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인터뷰들을 보면서 대표님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그 방향성이 특히 뉴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희진 디렉터의 페르소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 동의해요. 네. 디렉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대표가 아니고 민희진님을 디렉터의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런칭이 됐고 그게 부작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칫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면서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삐끗해도 굉장히 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유퀴즈 나가는 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유퀴즈에서 거의 1년 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안 나갔대요. 왜냐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획자가 제작자가 전면에 서면은 자기 애들이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심사숙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거기 나오게 된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나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되게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뭐 지나치게 그렇게 독재적이거나 이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반 막 블랙 기업처럼. 민희진 대표님 정도면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뭔가 소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훌륭한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근데 하지만 더 오픈돼야 될 지점이 있다고도 느꼈어요. 오픈돼야 네. 될 지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회사 내부에서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아 이번에 그 못해요. 불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운털 박히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얘기 못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얘기 못하죠. 심지어 그런 자리가 마련돼도 못해요. 맞아요. 속에 있지만. 네. 근데 대표는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려워. 야 얘기해봐. 나 오픈된 사람에 얘기해봐. 이래 해도 밑에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나 잘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인사에서 뭔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은 뭐야, 저 뭐
뻔한 이상한 얘기를 회식하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는데 일외적으로 친밀한 시간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밥 먹는 시간이고 네네. 밥 먹는 시간에는 일 얘기하지 말고 네. 다른 뭐 드라마 얘기를 하다든지 영화 얘기를 하다든지 뭐 하여튼 공통 감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지. 저는 사실 넷플릭스 네. 무슨 영화 나왔냐? 이런 것들. 넷플릭스 영화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거야. 그러면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조금 스몰 토크를 하라는 거죠. 스몰 토크.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 들어주겠는데 요런 거 해줘야지.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 회의할 때 나오는 거야. 저는 그게 처음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네. 쉽게 빠지는 함정이 네. 대표로서의 그 자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은 내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민희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처음 자기 회사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뭔가가 배리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네. 그런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훌륭한 대표가 된다는 거는 공과 네. 사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공이 먼저란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렇죠. 압박이 심하니까 그거밖에 네.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개선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도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멀리 더 넓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민희진 대표님의 장점은 응집력 있는 기획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런칭에서 수많은 준비를 거쳐서 런칭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롱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롱런이 중요해요. 롱런이. 제가 네.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모르겠는데 네. 정말 똑똑한 네. 여자 인재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이대에 떠나가죠. 저도요. 네.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나약함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왜냐면은 업계 자체가 네. 남성 위주로 아직까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문제 없어요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문제 없다고 하니까 네. 쉽게 해하나 보다 했는데 네. 이제 집에 들고 가가지고 네. 밤 새는 거죠. 아, 성향적인 특징이 있을 네, 수도 그쵸. 있어요. 여자분들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네네. 성향적인 특징인데 네, 개인의 성향 특징이죠. 좋게 얘기해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인재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이제 안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거를 유키즈나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느꼈어요. 속마음을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없겠죠. 당연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애초에 그런 자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멘토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친구든 뭐든 밀접하게 그거를 소통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뭔가 백도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느낌이 지금 어도에서 느껴지고 그 느낌이 고스란히 얘네한테 지금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한 타업종의 네. 경영인을 만나보라는 네, 거랑 네.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희진 같은 네. 제자를 키워라. 네, 그때 저희가 나눴잖아요. 교육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비전을 같이 하는 젊은 인재를 뽑아서 제2의 민희진을 만들어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랑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민희진 대표님의 성향을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잡스 같은 경우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다른 CEO들에 비해서.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평전을 보잖아요. 평가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후계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렇구나. 자기의 페르소나를 끊임없이 관철하는 거에만 철학을 관철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한테도 소홀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과 극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데 저는 민희진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잡스와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도 아티스트 같아. 네, 아티스트에 가까운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인사적으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잡스 같은 경우는 잡스 사후 이후에 애플의 방향성이 굉장히 흔들렸죠. 그 철학이 부재하면서 어도어가 만약에 제 생각에는 민희진 대표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어도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네. 뭐냐면은 민희진이라는 캐릭터가 없으면은 어도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방시혁 씨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민희진님은 휴가도 갈 수 없고 네, 휴가도 못 가고
이 일은 무조건 뭐 내가 안식기 다 해야 돼. 이런 것도 못 네, 가지고 안식년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만. 네. 24시간 체제로 네. 돌아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 죽어. 네. 방시혁 대표가 사실 물러나게 된 원인도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경영이 자기 프로페셔널 에리아가 아니라서, 두 번째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부재하니까 뭔가 기획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거기서 분명히 문제점이 생긴 거를 자기가 파악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자기가 네. 전문 분야인 찾아가는 거기에 리소스를 형태. 자기가 더 투여를 투입을-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1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촌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발상은 뭐냐면은 젊은 인재들을 그렇죠. 데리고 자기의 노하우와 음. 자기를 대신해서 이것들을 해줄 수 있는 클론이 아니고 음.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케미야. 네, 케미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까지 보고 음. 그들의 미래까지 보고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게 게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발견하기까지가 힘든 건데 네, 네. 발견하면은 네, 네. 밤을 새도 네. 혼자 밤새는 거랑 네. 이 케미 넘치면서 밤새는 거랑은 질이 달라.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런 환경이 좀 만들라는 거고 그런 환경이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고. 근데 왜 이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잡스도 그랬고 항상 외부의 적대감을 느껴요. 알게 모르게.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피 흘리면서 자기가 투쟁해와서 얻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묘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이제 지켜야 돼. 이제 내가 성을 먹었으니까 이 성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걸 네. 아무나 해주면 네. 안 되고 네. 오도에 입사하는 인재들부터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네. 정말 선별한 네. 얘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네. 인재들이랑 공유. 저는 이제 비전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신점심 될 만한 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맞아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네. 같이 이뤄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그 민희진 대표님이 그런 네. 의미에서 K-팝의 기존 공식을 부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그걸 얘기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사 제목에 아예 그게 올라갔어요. 근데 네. 대표님이 지금 나이가 네. 잠시만요.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민희진 대표님이 나이가 43세, 그러니까 네. 만으로 43세겠죠. 네. 43세면은 물론 대표로서는 어린 나이에 속하죠. 아니, 적절한 나이라고 네, 봐요. 네, 저는 어리다고 봐요. 왜냐면 네.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이 정도 나이면은 네네. 심지어 평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네. 받을 정도의 이거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어리신 건데 네. 어쨌든 7년만 지나면은 네. 7년이 후가죠. 네네. 네, 7년 후가죠. 7년만 지나면 50대고 네. 50대만 돼도 네. 사람이 피지컬적으로 엄청 떨어져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떨어져. 네.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뭐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창작력이 네, 떨어져. 창작력과 창의력과 점점 터널뷰라고 하죠. 저희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절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제가. 네. 시야가 이랬다가 네. 이렇게 돼요. 네. 점점 네. 이게 왜냐면은 체력도 그렇지만 네. 보는 자기가 정보를 입수하는 그 수단이 왜냐면은 제가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모든 그 자본주의는 계급제라고 말하진 않지만 네. 사실상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는 그게 구조가. 네. 지금 민희진 대표님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은 원래는 여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 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책임질 것도 많이 네. 덜했고. 근데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책임질 거는 엄청 많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네. 고립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예요. 맞아요. 대표가 된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막중한 책임이 프레셔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점점 시야는 이렇게 좁아집니다. 네. 왜? 정보를 수집할 때 이때는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 부담이 없었어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최측근들한테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정황상 그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조선 말기에 간신들이 질비하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 옆에서 네. 우리 왕께서는 너무 아직 잘하고 계시고 백성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물론 어도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 노선을 밟았기 때문에 역사상 어도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님이
기업인의 성향이 아니고 아티스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더 터널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티스트 성향상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창의력이 나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이 차단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려면은 삼촌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시스템적인 개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넥스트 레벨의 뉴진스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대표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뉴진스가 이 대표님의 그 방향성 한 발짝 한 발짝에 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삼촌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희 대표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만날 뭐 깜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향후 회사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뉴진스를 어떤 생각에 가지고 계신지 저는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박현재 프로듀서님이랑 민희진 대표님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SM의 그 레드벨벳부터 그 옛날 소녀시대부터 계속 쭉 이 디렉터님을 지켜봐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이름만 알고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죠. 어렸을 때니까. 네. 근데 FX 막 이럴 때부터 이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이 공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뉴진스가 그래서 처음에 런칭된다고 했을 때 되게 저는 설렜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래도 업계에서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기획한 걸그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만나서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사실 물론 저는 알고 얘기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계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표님이 알고 계신 그거를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제가 틀렸다는 걸 한번 듣고 싶어요. 너가 틀렸고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 이런 뒤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는 뭐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어. 네, 우리도 하고 있어. 차라리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라도 허심탄회하게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분명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더 이 회사든 뉴진스든 더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뭐 체력적인 에너지든 어떤 감성적인 에너지든.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창작력이 떨어져요. 당연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 생각할 게 뒷골이 땡기는데 뭐 생각할 그게 어디서 그냥 쓰러지고 싶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복구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하는 방법은 젊은 세대들이랑 많이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프레셔 없이 일 말고 재밌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란 게 그렇다. 영감이 막 떠올라요. 맞아요. 그게 사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있어요. 손에 이제 영감이란 게 쥐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여기 영감이 안 잡혀. 근데 이게 손을 이렇게 힘을 빼면은 여기 막 영감이 쏙쏙 들어가. 이게 언제 펴지느냐? 젊은 세대들이랑 아무 프레셔 없이 자유롭게 내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40대인데 20대들이랑 뭐 얘기하겠지 이게 아니라 똑같은 20대라 착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찾지 못했던 답이 여기 있었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미국의 수많은 경영관력 자기개발서나 인사 관리에 대한 자기개발서를 읽어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례냐면 기업가들도 여러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방금 민희진 대표님의 아티스트적인 성향인 것처럼 반대로 엄청 사교적인 외교적인 사람의 형태의 어떤 기업가들도 있고 독불장군인 타입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강한 카리스마 대비 뭐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카리스마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피터 틸이라는 기업가가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 창업하신 분인데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가자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처럼.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선비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나랑 분이고 비슷하겠구만. 조용하게 뒤에서 오히려 마스터마인드인 거죠. 뒤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하지만 앞에 나가서 막 뭐 해라 막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의 기업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희진 디렉터님은 대표님은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윤활제를 쳐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을 먼저 파고 들어올 여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하트가 되어 있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 왜냐면 잡스는 평생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냐? 자기 직원들이랑 싸웠어요. 웬 싸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철학이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 옆집 할아버지인가가 불러요, 잡스를 어렸을 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예쁜 보석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돌멩이 가지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 돌멩이를 유리병에 넣고 막 흔들어요. 유리병인지 뭔지에다 넣고. 그러다 보면은 갈려가지고 예쁜 돌멩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공이 되는 거다, 인간도. 그 철학을 자기는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싸우고 사람들이랑 막 해야만 부딪히고 깨지고 해야만 그게 나온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결과물로 보여준 사람이고. 근데 잡스가 말년에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황상인데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좀 나와요. 가족한테 못했던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년에 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근데 이런 스타일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아니면은 자기의 철학을 관철하는 아티스트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파고들어서 윤활제를 쳐줘가지고 남들이랑 커넥팅 시켜주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갇힐 위험성이 있어요. 장점은 엄청나게 뚜렷한 철학과 강렬한 페르소나로 제품이든 컨텐츠든 뭐든 만들어낸다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갇힌다는 거고 뉴진스에 대해서 제가 이번 활동에 평가를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기 컨셉에 점점 자기가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뉴진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대표님에게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분석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르는 일이니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정황상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님의 뭔가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저도 있다. 뭐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민희진 대표님을 되게 존경하고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랑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님이 앞으로 할 거랑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다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경영서에서 전문가들이 인사 관련 전문가들이 계속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말이 푸념이 나와요. 어떤 푸념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저자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라서.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예 뭐 이거 클릭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옆에서 누가 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생각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정말로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결정인데 때에 따라서는 활동 중단. 그러니까 뭐 유진스 활동 중단이 아니라 민희진 활동 중단. 그리고 6개월 동안 해외 여행.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SM 나오게 된 원인이 번아웃이라고 말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하이브로 가신 거예요. 이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이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만 해도 저도 일 중독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맨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일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 중독. 성공 중독과 성공을 못하면은 미치는 거야 진짜. 도파민이 우세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도파민.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근데 성공 중독,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일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한계가 닿으냐면은 젊을 때는 괜찮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젊을 때는 상처가 나도 그 다음날 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상처가 나면 몇 개월 뒤에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을 통해서 자아실을 하는 그런 만족감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입하는 만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안 나오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뭐요? 안목이 높아져. 그러니까 옛날 게 시시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좁아지는 거야 진짜. 노력은 더 많이 하는데 옛날 거보다 확 뛰어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조바심은 낮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라. 사람. 그게 재밌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엄청 재밌거든요. 혹시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뭐요?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무슨 그, 얘기? 그 편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옛날에 그 만난 얘기. 아 근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네. 저는 근데 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네네. 그 점핑 보아 네. 점핑 보아. 보아 팬이었어요. 보아 네. 팬이고 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디서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한참 옛날 기억이라 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네네네. 제가 보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의 유진스처럼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점핑 보아에 들어가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오프라인까지 활동하는 그런 팬은 아니었지만은 네. 항상 점핑 보아 그 사이트 게시물에 가가지고 항상 체크하고 그랬는데 네. 보아가 한때 악플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엄청 고생했죠. 예, 가지고 왜냐하면은 어린애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성공하니까 같은 나이 또래에 대해서 네. 실제 노래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노래 부른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악플을 달았는데 사실은 되게 뛰어난 인재예요 보아가. 뭐 지금은 이제 결과로 증명했지만은 네네. 이 보아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시물에다가 사실은 악플도 관심이다라는 내용의 어떤 네. 게시글을 썼어요. 네네. 그때는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여서 이거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의도는 보아를 위로하는 말이었어.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겠지만 악플은 분명히 나쁜 건데 네. 삼촌이 말씀하신 거는 네. 그런 악플 중에도 분명히 어떤 이득이 되는 관심이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실력이 거잖아요. 없으면 관심을 갈 수가 네네네. 없다라는 네. 거죠. 마이클 잭슨도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뛰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네. 그 관심 중에 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네. 뛰어난데 네. 한 가지가 잘못된 게 보이면은 네. 그 한 가지 가지고 이제 다 악플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엠믹스가 네네. 아무리 뛰어나도 네. 잘 안 된다는 게 정말 뛰어난다는 걸 설명했듯이 네. 그 보아의 악플 중에는 분명히 관심과 네. 선망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네. 악플 관심했는데 네네네. 그 뒤에 네. 그 메일을 통해 가지고 네, 했던 SM 사람이- 기획자 중에 한 명이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렇게 콜링이 왔었어요. 네네네. 콜링이 왔는데 그때가 200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여름께였을 거예요. 네. 양재 문화센터에 플레이 투 더 스카이 그 콘서트를 하는데 초청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연도 보고 그때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팬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팬 관리자 매니저들? 네, 매니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볼 일이 뭐가 있나 했는데 뭐 공짜로 콘서트를 초청해 줬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갔죠. 네. 갔는데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네. 그때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네. 콘서트 재밌게 보고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기 했어요. 네. 했는데 네. 저는 가수가 나오는 줄 알았어. 네. 저는 이제 팬덤 관리자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남자거나 아니면 여자더라도 좀 매니저 스타일의 여자가 나온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예쁜 가수 같은 여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긴 네. 머리에 네. 청바지 입고 하얀 네. 셔츠, 짧은 셔츠를 입고 나온 네.